부가 서비스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 평가를 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예약 전용 보급 택시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영업을 하지 않는 예약 전용 택시입니다. 이 부분은 보급형 중형 각 100대를 금년 8월중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시 이용 계층이 지금 또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민간 그리고 택시조합, 서울시가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탄력 요금제 등을 적용해서 이 예약 전용 고급 택시, 중형 택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운송 수익금 대비 운수 종사자에게 총 높은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회사별로 요금 조정 후 회사별로 업체간 배분율을 살펴봤더니 최고 50.1%, 최저 35.6%, 14.5%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사 평가 시에 50%, 즉 첫점 만점 500점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운전기사, 운수 종사자를 잘 배우한 회사에 보다 많은 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 개선도 되고 서비스 개선도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또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회사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경영평가 800점, 서비스 모니터링 200점 이렇게 하는데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종사자 처우, 배분율, 배분액을 500점, 민원 행정처분 개수 250점, 사고율 50점,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를 더해서 상위 50개사에 대해서는 18억 원의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카드 관련 보조금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평가 결과 상위 10% 회사, 25개사에 대해서는 트리플 A, 또 50개사, 20%에 대해서는 더블 A, 100개사, 40%에 대해서는 A 등급을 부여해 우수등급 택시 회사가를 시민들이 골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외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소속 택시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회사 택시에 대해 시행하지만은 개인 택시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서 같은 등급을 부여토록 인증제를 확대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수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전용 승차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택시 회사라고 해서 모두 다 이 등급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속한 우수하지 못한 택시기사는 이 등급에서 배제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택시업계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또 담당 주무관 또 사무관 과장님들이 저희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협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먼저 택시 요금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별 차종별로 동일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요금 상한 범위 지정을 통한 그런 선택 요금제 도입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 운전 자격제 도입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뭐냐면은 그 회사 택시 운전자 중에서
장기 무사고,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회사 택시를 빌려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의 중간 정도 되는 자격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운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목돈을 들이지 않고 개인 택시 비슷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우수 운전자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이 택시 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별 일정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미수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또 고정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운영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그런 체제를 취하려고 합니다. 뉴욕이나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세계 각지에서는 이게 아주 보편화된 경영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즉 승차 거부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선 택시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합승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 제도 개선입니다. 차 종료 후에 지하철역에서 시계 외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택시를 시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시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충분히 이 필요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승차 거부도 줄고 택시 수입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리고 또 성남이라든가 과천 이런 외곽 지역의 택시들이 빈차로 와서 서울에서 영업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 총량제를 통해 택시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총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서울에는 6만 340대가 적정 규모다라는 결과가, 그 결과 11,820대를 감차해야 되는데요. 이게 서울시 택시 총량의 16.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매년 5% 수준 59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감차해야 될 물량은 이 5% 수준으로 해가지고 급격한 택시 감소에 따른 승차난을 방지하면서 앞으로 감차위원회를 3월 중에 개최해 감차 물량, 감차 보상금 적립 등 감차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체계적으로 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택시에 대해서 자율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빨리 제도 개선을 하고, 이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이 정책적으로 확산돼서 택시 산업의 발전과 또 택시 서비스가 한 단계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 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해 승차 거부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택시 운행 시간을 지난 12월 한 달간 분석한 결과 5일 미만으로 운행하는 5일 이하로
운행하는 개인 택시의 비중이 41.4%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도 운행하지 않는 택시가 30%, 약 3분의 1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 운행 의무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 의무 운행 시간이 지금 현재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업계에서 명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또 오후 19시에서 24시까지 의무 운행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심야 시간대 승차 거부가 많이 일어나고 그게 공급 부족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 의무 운행 시간을 현실화해서 아침은 오전 시간대는 없애고 24시부터 02시까지 의무 운행 시간으로 사업계에서 명령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택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3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월 20일 운행하게 됩니다. 월 20일 모두를 이 운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월별 총 운행일 중 5일 이하 운행시, 즉 25%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카드 보조금은 월 운행일 중 10일 이하 50% 미만일 경우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벌써 인권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성명을 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게 없었던 제도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어떻게 보면 현행화하는 거고요.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책임은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승차 거부로 얼룩진 택시 업계의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택시 승차 거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협조할 의무가 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에서 면허를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택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12시에서 2시까지 이 부분은 우리 택시 노사 인정정 협의체에서 심야 승차난 완화를 위해서 의무 운행 이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12시에서 02시 이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좀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관어업에 어떻게 보면 과실만 따먹고 책임은 없는 무엇이든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리고 또 뭐 20일 동안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시고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10일 이상 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택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택시 산업이 위축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 또 택시 사업자분들의 나름대로 책임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성을 높이 택시 종사자, 운수 종사자분들은 오신 손님이 내일 내가 이분을 만나겠냐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택시를 타시는 분이 택시를 탑니다. 근데 택시를 타면서 자꾸 불친절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승차 거부를 당하고 그럼으로써 택시를 이제 아이고 택시는 이제 그만 타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깎아먹는 자기 여건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